안전한 배당 투자,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채널에도 여러가지 고배당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배당 주식들의 순위인데 들어본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혹여나 고배당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종목을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반대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배당을 주는 것이며 앞으로의 사업이 지속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업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이름 있고 사업이 오랫동안 잘 되어 왔던 회사들의 배당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 주식들은 오래전부터 주식 가격이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주는 배당만큼 주식 가격이 오른다면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상승을 할 텐데 말이죠. 정확히 은행 주식들은 2020년 전까지는 코스피의 수익률보다는 높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저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 주식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은행 주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의 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항상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익들을 주가 부양을 위해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 4곳을 보면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순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배당 수익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들의 정기 예금보다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은행 주식을 사도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수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앞서 보신 배당 수익률 순위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배회사이며 그 아래에 여러 가지의 계열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캐피탈 등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등등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계열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금융지주가 돈을 잘 버는가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순이익은 한 번에 적자가 있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단기 순이익 중 계열사들의 비중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은행의 비중이 높습니다. 은행이 혼자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로 카드, 캐피탈 등의 계열사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의 경우 우리은행이 2,400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478억 원은 은행이 아닌 나머지 계열사에서 수익을 내었습니다. 은행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에 우리은행의 성과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성과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계열사에서도 사업을 잘 하면서 매년 순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와 캐피탈 회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를 넘어 우리금융지주 그 자체인 우리은행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NIM입니다. NIM은 순이자 마진으로 은행의 수익성 평가 지표입니다. 21년부터 조금씩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1년부터 은행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금까지도 우리은행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2년 전에 비해 급격히 많이 올라 은행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금리가 상승을 했다면 오르는 동안 모든 기준금리 시점에서 예대 마진을 다 얻을 수 있었으나 금리가 확확 오르다 보니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연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개인, 기업 모두를 가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를 한다는 것은 은행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이며 그 돈만큼 대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자기들의 돈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이는 모든 은행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대손 비용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금융지주는 다행히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대손 비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는 규모가 큰 회사, 기업들보다는 가계대출, 즉 개인들이 더 많이 연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전 급격히 상승을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애초에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2022년부터 개인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대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힘들어도 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자면 개인들에 대한 대출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경제가 더 힘들어져 비상사태가 발생하여도 우리은행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중은행들의 경쟁자라고 불리던 인터넷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들 역시 이러한 연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오프라인 점포, 지점이 없고 어플, 비대면 채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대출의 연체는 기업들보다는 개인들에게 먼저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들은 현재 연체율 관리를 하느라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교적 연체 관리에 있어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는 안정적이며 개인보다는 앞으로도 기업 금융에 더 힘을 쏟고자 특화 채널을 만들고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등 조직 개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어디서 벌어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금융지주의 두 번째 핵심 계열사인 우리카드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텐데 우리카드는 다른 카드 회사들에 비해 인기가 크게 없습니다. 신용카드 판매액을 보시면 신한, 삼성, 현대 등 카드들이 상위권이며 우리카드는 하나카드 다음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등과의 격차가 크고 경쟁사들이 쟁쟁하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에서 자동차 할부로 큰 돈을 벌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쉬운 수익을 해외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탈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겨냥해 자동차 할부 등 사업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여러가지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좋은 카드를 추천해주거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고객 맞춤형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많이 가진 우리금융지주. 그러나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도 위험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GS건설의 부실공사와 이로 인해 전면 재공사,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면 GS건설에서 받았던 PF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돈을 건설사에 빌려주었던 금융회사들은 연체가 발생하고 높은 연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은행에서 돈을 다 인출하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충분히 걱정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4대 금융지주, 즉 은행들도 이 걱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대출을 부동산 침체, GS건설 사태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금융지주는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이 다른 금융회사들보다는 낮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PF 대출은 증권회사에서 많이 대출을 내어주게 되는데 신한, 국민, 하나와 같은 금융회사들은 증권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증권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대출을 상대적으로 적게 실행하였으며 혹시나 피해가 발생해도 크기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계열사에 다른 회사들은 많지만 증권회사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증권회사를 인수할 예정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와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이 다 지나가고 인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금융지주 회사 주식을 3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은다면 배당 수익은 얼마일까요?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3년간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2020년 360원, 2021년 900원, 2022년 1130원을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조금 적게 주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우리금융지주의 최근 3년간 주식 가격입니다. 3년간의 주가 평균을 12,000원으로 가정한다면 2020년에는 1000주를 모아 배당금 360원을 받으면 36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2021년에는 2000주를 모아 배당금 900원을 받으면 18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2022년에는 3000주를 모아 배당금 1130원을 받으면 339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3년간의 배당 수익을 다 합친다면 555만원의 총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모아간다면 역시 배당 수익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재무 실적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든 지표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은행주의 저평가 탈출을 위해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며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당 부분에서도 다른 금융지주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지방은행들을 제외한다면 최상위권입니다. 앞으로의 배당 역시 2020년 기준만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적금 넣듯이 꾸준히 모으신다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